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FOMC를 앞두고요. 기존 추세가 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건 기존 추세라고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추세에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일부는 좀 변화의 신호가 있긴 있죠. 그죠? 금리가 쌍바닥 가능성 생기고 달러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주식시장은 오히려 레벨업을 하고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기존 추세 강화, 근데 뭐 금리와 달러는 기존 추세에서 전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재밌는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이 박스권을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돌파한착을 해서 이렇게 레벨업이 되어버렸고요. 레벨업이 됐다는 거는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죠. 기존 추세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오늘 밤에 FOMC도 있고 또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금요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움직임 정도는 지금 최근에 1, 2거래일 정도 이런 움직임 정도는 얼마든지 뒤집고 속임수라고 다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워낙 오랜 박스권으로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다가 한번 처음에 발산하는 데는 속임수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가스통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스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가스통이 빵 터져 나오면은 처음에 가스가 터져 나오는 방향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스가 막 사방으로 막 퍼져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여기서 압력이 빠지면서 안정이 되면은 가스가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일관적인 방향으로 쭉 경향성을 갖고 나오게 되겠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나오는 이런 방향성은 다소 속임수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속임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전혀 없긴 한데, 근데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쏠림이 과한 거 알고 있고 FOMC 회의가 중요한 거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옵션 만기, 선물 만기 이런 것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은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위험 관리 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레벨업이 미국 증시가 됐기 때문에 박스권인 걸 가정하고 혹은 박스권에서 하락 전환할 걸 예상을 하고 이제 하방 진입을 한 건데 레벨업을 굳혀버렸으니까 위험 관리 해야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어젯밤 상승이. 그래서 오늘 밤 되돌릴 수도 있고 앞으로 큰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위험관리를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투자를 오늘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돈을 조금 못 벌 수 있고 조금 서운할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운이 좋게 잘 투자하고 앞으로 안 할 거다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앞으로 평생 투자할 거니까 이런 거 좀 원칙을 좀 세웠으면은 그런 거 잘 지키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 만드는 차원에서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난번에 진입했던 물량은 일단 좀 털어냈고, 하지만 또 다시 이제 신호가 보이면은 또 진입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진입의 신호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미국 증시가 이제 또 레벨업을 했으니까 또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게 나올 만큼 어떤 음봉이 등장하거나 그러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꼭지를 잡는 위험한 베팅을 또 지난번처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전략은 또 이렇게 또 됐습니다. 예.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난번처럼 어딘가 믿고 기댈 만한 그런 음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저항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음봉이 나타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나치게 급등하면은 이제 꼭지를 잡아보는 위험한 심경으로 한번 진입을 하거나 이제 또 그렇게 바뀌게 됐죠.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순서가 조금 좀 섞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쯤에서 어젯밤에 있었던 미국 물가지표 이야기를 조금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잘 부합했습니다. 매우 잘 부합했어요. 일단은 이런 거는 매우 잘 부합했다라는 건 시장에 호재가 등장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물론 일부 지표들이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고 부담스러운 점도 있는데 일단 예상치에 부합한 이런 지표는 시장의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재밌는 거는 이런 호재가 이거 사실 특급 호재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보다 이
물가 지표에 힘이 더 셀 수도 있다라고도 살짝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 초반에는 나스닥 30분 봉인데 이렇게 일단은 하락을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다 되돌렸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일단 표면적으로 호재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알자고요. 피치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내년 3월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제목이긴 한데, 이 CPI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 일단 호재로 인식이 된 거는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그죠? 증시가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이렇게 잘 올랐잖아요. 어젯밤에 보시면은 이렇게 러셀 지수는 찔끔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호재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일부 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은 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뭐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직전월보다 더 올랐다라는 거. 이런 점들 좀 부담이 좀 되는 것도 있고, 이 기사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슈퍼코어 물가가 뭐 여전히 뭐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이 금리 인하 기대는 오히려 조금 더 뒤로 미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조금 누그러졌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재밌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호재인데, 이 중요한 때라서 그런지, 혹은 뭐 이미 금융시장이 지난 추세를 너무 오래 지속해서 지쳐서 그런지 반응은 뭐 그 일관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호재로 알고는 있으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분명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른 거고요. 이상한 건 없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달랐던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이게 2년물 국채금리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어젯밤에 또 올랐단 말입니다. 재밌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저기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그렇고, 뭐 일각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연관을 시키는 건데,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2년물 금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다라는 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다 보니까, 야, 그럼 연준의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좀 부담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네요. 뭐 그래서 뭐 장기물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있긴 있는데, 약간 껴맞추기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물론 근데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저기 원자재들이 일제히 떨어지기도 했어요. 국제유가가 좀 크게 떨어졌고, 뭐 구리값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금값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저기 천연가스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이 좀 떨어지는 걸 보면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후퇴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도 뭐 갖다 붙이자면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FOMC 회의 전날이고 워낙 투기적인 시장이라서 이렇게까지 해석은 조금 좀 설명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올랐지만, 참, 그리고 어젯밤에 이 장기금리가 떨어진 거는 3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미국 3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비교적 입찰이 양호했대요, 결과가. 그래갖고 장기금리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저런 영향으로 재미있게도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30년물 금리도 떨어지고, 그죠? 30년물 금리도 떨어지고, 물론 다들 장기금리들이 아랫꼬리는 달았어요. 그러나 이걸 갖고 쌍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어젯밤 장기금리들의 독특한 움직임들은 다 뭐냐면은 어딘가 저항을 확인한 겁니다. 이 반등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오늘 밤 FOMC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다중바닥형 형성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금리 상승에 본격적으로 베팅할 거고, 여기서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 상승에도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푹 자다가 미국 증시 하방 베팅만 그것만 이제 손절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잘 잤어요. 일단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뭐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이 정말 재밌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 멋대로였다. 달러도 뭐 보시다시피 조금 떨어졌는데요.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뭐 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뭐 해석도 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냥 뭐 그런 거는 그냥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혼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투기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긴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하루 종일. 미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가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약간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 매매로 좀 걸려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어젯밤 금리와 달러가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뭐 금리나 기대 후퇴에 대한 뭐 미국 경제에 대한 뭐 자신감 둔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명력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투기적인 설명이요.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 미국 증시는 하여튼 물가 지표를 무난하게 잘 소화하고 뭐 넘어갔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가 지표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둬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좀 이 지표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 지표는 시장의 호재다라고 일단 인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물가 지표 발표되고 미국 증시 초반에 뭐 옐런이 연설을 옐런이 연설을 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재무장관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겠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볼 만한 근거 없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일단 뭐 시장의 반응은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잘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고용이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제유가 떨어지고 이런 위험 자산들이, 이런 원자재들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좀 하여튼 독특했죠. 옐런의 발언은 뭐 주식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살짝 도움을 줬다. 그러나 원자재들의 반응을 보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 투자자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옐런 연설도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재무부 채권 발행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까지 이렇게 왔네요.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FOMC 회의 전에 PPI라고 물가지표가 더 발표가 되고,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새벽 3시인가쯤에 등장을 하게 되죠. 본격적인 움직임이 이제 새벽에 좀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기존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뭐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 급락하긴 했는데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하여튼 물가 지표가 좋았다 이겁니다. 물가 지표가 좋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약간 좀 뭐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좀 국제유가가 좀 하락하는 등 일부 안 좋은 섹터들도 있긴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우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한번 이렇게, 이건 5분 봉인데 S&P인데 장 초반에 물가 지표 때문에 한번 훅 빠졌었다라고요. 그죠?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번 훅 빠졌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불구하고 뭐 잘 올랐다라는 겁니다. 매우 투기적인 움직임 나타나는 것 같다 싶고, 저기 S&P도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S&P도 보시다시피 전고점 돌파 한착했고, 여기는 전고점 돌파 한착했고 상승 추세입니다. 완전히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박스권 완전히 돌파 한착한 거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상승 추세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랫동안 여기서 몇 달은 아니 몇 주 동안 힘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급등해서 랠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물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일 뿐이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을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꼭지점을 잡으려는 말씀드렸죠. 급등하면은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터져야 뭐 하락이 생긴다 이러면서, 급등하면은 거기서 뭐 하방을 베팅한다. 그런 생각 정도는 뭐 조금은 매우 위험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또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 회의 앞두고 굉장히 좀 어떤 상승 이런 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밤 FOMC까지도 아마 계속 오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밤까지 아마 계속해서 뭐 어떤 파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좀 비교적 좀 편안하게 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나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하루 돌파한 척한 거는 조금 좀 그렇다. 우리 이틀은 확인하자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에 보이시다시피 하루 더 상승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잘 올라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분명히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소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레벨업이 된 거고 잘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고점 여기 16,000 뭐 얼마 부근까지 일단 거의 올라왔습니다. 매우 결정적인 뭐 그런 순간 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러셀 지수는 조금 좀 힘이 빠졌죠, 그죠? IT 빅테크와 저 S&P 대형주들이 돈을 빨아먹으니까 러셀 지수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 하지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봤고요. 금리는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선물 입장에서 고점을 확인한 거죠. 살짝 고점을 확인했는데 오늘 밤에 살짝 고점을 확인했는데 오늘 밤에도 고점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FOMC를 앞두고 금리라든가 달러는 다소 좀 다른 생각도 좀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투기적인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금리도 비교적 금리와 달러도 비교적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뭐 기회를 좀 노려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쭉 다 살펴봤고,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좀 급속하게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언더슈팅으로 해석돼서 다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요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투자하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UVXY인데 보시다시피 잘 버티다가요 어느 순간 이제 확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이제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건 아닌데 대충 빅스를 따라간다라 보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빅스와 모양이 많이 다르죠. 빅스와 UVXY의 모양은 많이 다릅니다. UVXY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렇게 하방 경계성을 보이다가 훅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변동성이 좀 확대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그 N달러 환율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언더슈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중요한 이벤트 전에 변동성을 너무 죽여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N달러 환율 좀 전에 뭔 이야기 하는 거냐면은, N달러 환율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을 모았다가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니까 훅 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훅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훅 되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UVXY의 모양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좀 경계해야 될 시점이긴 합니다.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좀 좋은 일들만 있어갖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 살짝 쉬어가는 모습, 독일 증시는 움직임이 살짝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어요. 음봉이 나오긴 나왔죠. 중요한 날 앞두고 음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떤 그죠, 기준은 등장하긴 했어요. 기준은 등장하긴 했습니다. 음봉이 등장하고 나서 뭘 할 거면 음봉이 등장하고 나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첫 음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비록 이게 엄청난 음봉은 아니고 갭상승했다가 나온 음봉이라 음봉 자체의 의미 자체는 좀 약하지만은, 근데 이제 워낙 그 엄청난 슈팅성 랠리를 보였다가 그 끝에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음봉보다는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유럽 증시 뭐 뜻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음봉이 나왔다는 거에 일단 좀 의미를 두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봤죠? 참 요거 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나서 언제더라? 날짜가 안 나와 있네. 하여튼 이번 만기가 끝나고 나서더라고요. 이번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나스닥 100에 리밸런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IT 빅테크의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가능성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제 생각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더불어서 이런 것도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가를 좀 잠시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얘도 결국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아직 넘지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여기서 이제 빌빌빌빌 하고 있는 거고, IT 빅테크들의 모습이 지금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어갖고 저런 리밸런싱 같은 것들이 좀 어떤 큰 매도세를 촉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지금 쏠림이 워낙 심각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기 나스닥 지수와
이 러셀 지수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어떤 값이 나온다고. 근데 이 값이 뭐 2000년을 이미 훌쩍 넘어선 값이라 말씀드렸죠. 이거 뒤집어서 보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거다라 말씀드렸고요. RUT 나누기 NTX 하는 게 훨씬 더 좀 지표로서는 좀 더 유용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은 좀 하여튼 지난번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쏠림이 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지표들이 생각보다 사실 좀 별거 아닌 이벤트일 수 있어요. 사실 리밸런싱이 뭐예요? 사실 어떤 뭐 그냥 뭐 비중 조절 조금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 저 시장의 어떤 그 지수 내에 특정 종목 쏠림을 좀 막기 위해서 적당히 좀 어떤 그 종목 간의 어떤 비중 조절하는 게 리밸런싱인데, 사실 별거 아닌 이벤트지만 지금까지 쏠림이 심각할 때는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이벤트들이 매우 많이 모여 있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하방을 진입해라 그건 아니고, 뭔가 신호가 나오면 진입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 FOMC 앞두고 기존 추세 강화되고 있고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쯤 되면은 뭐 사실상 오늘 밤에도 FOMC 뭐 이런 걸 재료로 해서 불꽃놀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몸 사려야 될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 할 건데, 한국 증시는 일단은 뭐 조금 서운하네요, 모양이. 그죠? 어제 미국 나스닥에서 기대했던 게 이런 음봉이 등장하는 걸 기대를 했던 건데 한국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음봉이, 일단 뭐 제가 생각하던 이런 음봉이 마감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실 분들은 버티실 수는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음봉이 조금 좀 센 것 같긴 해요. 전일 저점을 벌써 붕괴시키고 있고 이래서 생각보다 조금 매도세가 세네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거에 영향일 수도 있어요. 사실 한국 증시는 이게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좀 투기적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게 뭐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영향도 받고 물가 지표, 뭐 고용 지표 여러 지표의 영향도 좀 많이 받는 선진적인 모습 보이는데, 한국은 사실 뭐 정부 정책이나 뭐 법과 규제 뭐 이런 법과 제도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좀 아시다시피 조금 좀 답답한 그런 증시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참 후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 저런 게 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한동안 사실 공매도 금지하면서 거기에 대고 뭐 주식 양도세 완화도 뭐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거는 일단 좀 한국 증시 안에 저거는 좀 제 생각엔 좀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실망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큰 악재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 어떤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기대에 좀 실망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이런 재료가요. 이런 거에 영향을 오히려 더 크게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다. 조금 한국 증시는 서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한국 증시도 분명 레벨업 된 건 맞긴 맞고, 이것도 이제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뭐 심상치 않죠, 그죠? 심상치 않습니다. 콜은 그래봐야 박스권이고, 풋옵션이 여기서 만약에 양봉 달고 살아나면 이것도, 그죠? 이 UVXY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UVXY 뭐 좀 전에 보여드리면서 N달러 환율을 보여드리면서 그랬죠. 훅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월물에서 살아나긴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하여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이제 FOMC 회의 앞두고 그냥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하여튼 위험 관리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증시처럼 이제 오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조금은 좀 더 버틸 수 있겠죠.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요. 하여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